네, 뉴스 신세계 MBC 이정훈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은 신인규 변호사도 같이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자, 이상민 전 장관이요. 징역 7년 선고됐죠? 그렇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MBC를 비롯한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가 됐죠. 그래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오늘 1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특검이 구형한 거는 징역 15년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형에 비해서는 절반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법원이 내란이다 딱 규정을 했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 재판부였는데요. 여기에서도 12.3 계엄은 내란이다라는 점을 재차 확실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용현 등이 집단적으로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정부 시설을 점거하고 또 출입을 통제하고 활동을 제한하려고 했는데 이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만한 폭동이었다. 그러니까 내란 행위가 맞았다라고 명확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란이라고 판단한 근거나 사실관계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 때보다 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피고인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취지로 지시했다는 점, 그리고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는 점을 모두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해서는 내란 집단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전 단수 지시 역시 윤석열, 김용현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내란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판단이 담겨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3 계엄은 내란이다라고 이제 대전제를 먼저 깔아놓고 이상민 피고인에 대한 행위를 따져본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단전 단수 관련 문건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문건에는 군과 경찰이 봉쇄할 기관이나 뭐 언제 투입할지 이런 시간대까지 기재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민 피고인은 계속 이제 나는 지시도 안 받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피고인 스스로, 그러니까 CCTV 영상에서 봤듯이 피고인 스스로 세 차례나 상의 안주머니에 종이를 꺼내서 펼쳐보고 11분 동안이나 한덕수와 주고받고 손으로 짚어가면서 대화를 나눈 문건이 있지 않느냐. 그럼 단전 단수 문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럼 그게 무엇인지 특정도 못하지 않느냐라고 따졌습니다. 또 윤석열 피고인의 탄핵 심판에서 이런 지시 받은 적 없다라고 했던 것은 이제 위증한 게 맞다라고 유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떤 판단은 굉장히 무거운데 양형은 7년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양형 사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피고인을 비롯한 내란 집단의 행위가 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활용해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계엄 선포 이전에 사전 모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그러니까 이 이상민 피고인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단전 단수를 여러 번 지시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단전 단수 조치가 실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15년형이 구형됐고 이상민 전 장관도 15년형이 구형됐는데 한 사람은 징역 23년이 선고됐고 또 한 사람은 7년형이 구형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이다라는 점은 분명히 했고 또 내란죄다라는 점도 의견 일치가 됐는데 어떤 역할이나 상황이나 형량에 대한 평가는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궁금증이 많습니다. 신변. 이게 앞에 그 무거운 혐의를 다 나열해 놓고요. 7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번 판결에 좀 의미를 짚자면은 결국 윤석열 씨와 관련된 그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하게 아주 범위를 내란으로 규정했단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꼼꼼하게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잘 쓴 판결문인 거는 맞는데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체포방해 혐의도 마찬가지인데
법 논리는 좋았는데 마지막에 양형에 가가지고는 그래요. 어처구니 예. 없게 예. 지금 상당히 낮은 형량을 선고를 한 거거든요. 예.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 백대현 부장판사보다도 사실은 2분의 1보다 더 깎아줬습니다. 예. 그 특검의 구형량보다도 50%에 못 미치는 예. 지금 형량이 선고가 된 거라서 이건 좀 상당히 사법부가 역사 인식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헌법 수호의 의지를 다시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상민 정도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정도의 양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그럼 다른 가담자들은 어떻게 그렇습니다. 할 것이냐, 예. 내지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비교는 예. 왜 이렇게 그 기준이 들쭉날쭉하느냐, 이런 비판이 양쪽에서 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조금 더 본인들을 돌아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다른 사례와 우리가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석기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내란과 관련돼서 그 선전선동 혐의로도 대법원에서 9년형이 선고가 돼서 9년. 실제 복역을 했는데, 아니 선전선동한 사람은 9년인데 실제로 내란을 일으켰던 사람은 이렇게 지금 7년으로 가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느냐, 아마 이런 문제까지 지금 양형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서 아마 관련 사건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법 감정을 말씀하셨는데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아닙니까, 혐의가? 그렇죠. 그런데 7년이요. 그것도 또 실행을 했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게 왜?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덕수 총리와의 그 선고와요. 어디서 차이가 발생했습니까? 근데 이제 주요 임무 수행자 중에서도 중요한 사람이 이상민 전 장관이고, 왜냐하면 군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 충암고 후배, 거기다가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이 이제 경찰과 소방을 갔다가 하면서 방송사의 단전단수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양형이 고무줄이라고 할 만큼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뭐 사전에 뭐 깊숙이 모의 안 했고 실제로 안 했으니까 양형을 깎아준다? 그렇지 않거든요. 내란이라는 것은 국가를 전복하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한다면은 한덕수 전 총리는 15년 구형인데 23년형이 나와가지고 법정 구속이 됐고, 당시 이진관 재판장은 같은 내란인데 위로부터의 내란, 친이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엄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왜 같은 사안에 대해서 판사에 따라 이 양형에 대한 조건이 다른 것이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이번에는 아무리 봐도 이진관 재판장의 판결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병 고생하셨습니다.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내란 특검 측도 형량에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형량이 예상에 못 미칠 거는 피고인 본인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이 방청석에 있는 이제 가족들을 보면서 이제 좀 약간 미소를 짓기도 하고, 좀 안심하는 듯한 미소 같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 있는 변호인 뭐 어깨를 두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뭐 생각보다 잘 됐다 뭐 이런 걸로 느껴지죠. 그래서 아마 내란 전담 재판부가 지금 항소심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건들이 이제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좀 들쑥날쑥한 형량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헌법 존중 태스크포스요. 네. 여러 가지 행위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 이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 계엄행과 관련해서 확인할 점이 없는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지금 2달 넘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한 이후에도 정부 내에서 불법 계엄을 계속 유지하려는 시도, 그리고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행위가 다소 확인됐다라고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괄 태스크포스도 역시 이제 12.3 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이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 아니라 또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에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정부가 조사한 결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행정부가 정상적인 역할을 못하고 불법 계엄에서 전달된 위헌적 또 위법적인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했다라는 점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고위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뭐 징계 요구 89건, 뭐 주의 경고 82건,
수사 의뢰는 110건 등의 예.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고요. 예. 사례로 든 건 사실 대부분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뭐 계엄의 정당성을 다른 나라에 알리라고 뭐 외교부에 뭐 지시가 내려졌다든지 아니면 구금 시설에 여유가 있는지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계엄 상황에서는 이제 군이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국방부는 또 따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계엄 당시 동원된 군 병력은 1,600여 명이었고 예.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740명이었다. 예. 그리고 계엄 해제 그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원대 복귀하지 않은 인력이 있었고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경기도 양평에 있는 육군 제2 신속 대응 사단이 출동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이런 그래요? 거를 확인을 예. 해서 2차 계엄 선포를 준비했던 것 아니냐 이런 예. 의심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좀 눈길을 끈 건 국방부가 대장 포스타인 주성훈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한 건데요. 예. 이 주 사령관은 계엄 당시에는 1군 단장이었고 예. 또 작년 9월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이뤄진 장성 인사에서 포스타로 진급을 예.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안규백 장관도 지금은 아직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그렇군요. 말할 단계가 예. 아니다라고 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는데 예. 아마도 이제 계엄 날 그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했던 그 93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예. 이기갑 여단장. 이 사람이 당시에 이제 노상원과 롯데리아에서 미리 만나기도 했고 예. 휴가를 내놓고 판교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판교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양주에 있는 부대로 복귀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아서 예. 혹시 부하의 내란 가담 의혹을 그 묵인한 것 아니냐 이런 제보가 지금 접수됐다고 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남은 의혹은 박정훈 본부장이 이끄는 네. 내란 전담 수사본부에서 앞으로 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대장 진급한 사람인데요. 네, 추후에 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인사 검증을 분명히 거쳤을 네. 텐데 그때는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는지에 네. 대한 이야기는 좀 뒤따를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지금 추가 제보가 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박정훈 조사본부장이 하면은 뭐 왠지 좀 철저히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예. 자, 대통령 여야 대표회담 이것도 무산된 게 이게 얼마 전이죠? 그러니까 예. 원래 12시에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기로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이제 안 하겠다고 한 건데 11시쯤이니까 1시간여를 남겨두고 무산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만 해도 참석 의사를 밝혔었던 장동혁 대표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꿨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홍익표 정무수석은 매우 유감이라고 예. 밝혔습니다. 일단 장 대표의 설명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볼까요?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 증언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통령과의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날이나 그 전날에는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일반인들 점심 약속도요. 이렇게 번개처럼 직전에 취소를 하면 예의가 굉장히 아니죠. 결례죠. 예. 네, 예. 이어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국회 일정, 그다음에 국회의 어떤 상임위 운영과 관련된 것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떠한 형태의 관여나 또는 개입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회 일정을 이유로 해서 예정된 오찬 일정을 취소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졸지에 같이 바람을 맞게 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SNS를 통해서 본인이 영수회담을 요청할 땐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 얘기 무슨 결례냐.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꽃만큼도 없다. 노답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애초에 오늘의 오찬 취지가 여야 대표를 모두 모시고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면서 야당 대표가 불참한 상황에서 자리를 갖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면서 일단 회동 자체를 무산시켰습니다. 뭐 아까 잠깐 들었지만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급작스럽게 취소할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네. 여당 설명도 있었지만 네. 당은 당이 할 일이 있고 청와대는 청와대 약속인데 왜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왜라는 어떤 좀 부분을 좀 다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 회의가 시작될 때만 해도 그러니까 쭉 돌아가면서 예. 발언을 하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청와대 오찬에 참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당장 시급한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예.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전달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그 뒤에 이어진 최고위원들이 예. 공개적으로 불참을 권유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신동욱 최고위원이 예. 어젯밤 그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입법 폭거라고 지적을 하고 민주당 내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아름다운 화면을 찍기 위해 여야 대표를 불러서 화면을 만든다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당대표가 가서 들러리 서면 안 된다라고 네. 말을 하니까 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김민수 최고위원도 어젯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재판소원법 처리를 강행했는데 예. 막장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유야무야 넘어가기 위해 오찬 잡은 거 아니냐. 예.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5점을 덮는 용도가 되면 안 된다라면서 예. 강하게 불참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양형자 최고위원도 예. 불참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제 장 대표가 예. 이렇게 반대를 하시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예. 하고 그래서 논의하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그 아침까지 본인 판단은 나가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 또 이런 그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예. 쭉 이어지고 나서 보충 발언을 했는데 그 보충 발언을 보면 또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좀 숙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이 이어져서 사실 예. 저는 이게 싶었는데 예. 빌드업을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이것을 숙고할 어떤 멍석을 깔아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물려야 될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 이제 물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지금 이 명분으로 삼은 핑계로 삼은 이 건은 어제 법사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표면적으로 문제를 삼은 건 어젯밤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재판소원법과 예. 대법관 증언법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소원법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건데 예. 그러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혹시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예. 아닌지 위헌성이 있는 건 아닌지를 이제 한번 따져보겠다는 예. 건데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상 사심제가 아니냐라는 반발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법개혁안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그 대법관 증언법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 그러니까 예. 너무나 지금 사건이 많은데 지금 사람이 예. 적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표면적으로는 수기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오찬뿐만 아니라 예. 국회 전체가 지금 올스톱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본회의도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했고 예. 그리고 지금 오늘 처음으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특위회의도 예. 이것 때문에 파행이 빚어져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랑 예. 김정가 산업통상부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예. 업무 보고도 못하고 지금 돌아간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여당의 법안 처리가 그렇게 문제가 있었으면 오늘 오찬 자리에서 만나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예. 따져 물으면 되잖아요. 예. 도대체 그렇다면 속내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 혹시 숨겨진 이유는 예. 뭐 전한길 유튜버가 있는 것 아니냐. 아 그래요 또 왜냐하면 그분이군요. 예. 계속 윤어게인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지금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는 데다가 오늘 본인은 동작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전한길은 경찰서 가는데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를 간다면서 지금 전한길이 경찰서 가면은 전한길을 응원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막 눈물 흘리는 모습이 보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극우 유튜버들의 어떤 예. 압박을 좀 의식한 거 아닐까 하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